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삼성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D램 슈퍼사이클 상상 그 이상 오래 간다 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왜 그렇게 오래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D램 추가 공급 쉽지 않다. 빅사이클 2년 이상 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 삼성전자에 이어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일본 키옥시아, 옛 도시바에서 분산 기업입니다. 키옥시아 인수에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인수합병 움직임이 낸드뿐만 아니라 D램 수급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의 D램 설비 투자 여력 감소로 D램 공급 확대가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키옥시아 인수전이 실제 추진되면 D램 빅사이클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D램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요 D램 제조업체들이 모두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투자 딜레마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D램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개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세계 업체의 점유율은 94.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D램 업계에서 점유율은 이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들 빅3 모두 대규모 D램 투자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이크론은 키옥시아를 인수한다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키옥시아가 36조 정도의 기업 가치가 나오거든요. 36억을 드린다고 치자고요, 마이크론이. 그러면 D램 투자 여력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크게가 아니라 사실 D램 투자를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SK하이닉스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올해 말까지 인텔랜드 사업 인수 자금이 90억 달러예요. 90억 달러 중에 7조 9천억 원, 그러니까 70억 달러를 인텔이 지급해야 돼요. 자, 그래서 SK하이닉스도 D램 신규 투자가 부담스러워요. 자,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 보시자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파운드리입니다. 그리고 낸드 투자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어요. D램은 지금 압도적인 1위지만 D램 투자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지금 어렵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10조 원 이상, 낸드에 7조 원 이상 투자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 D램 신규 투자는 5조 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삼성전자 올해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할 분야는 파운드리 꼽히고요. 5G과 이미지 센서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고 파운드리 세계 1인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부분에 대규모 투자가 절실해요, 지금. 자, 이제 파운드리 투자가 절실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낸드 부분에서도 공격적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인텔랜드 사업부를 인수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견제해야 되죠. 그리고 얼마 전에 176단 3D 낸드를 업계 최초로 개발 양산하는 그 마이크론, 그것도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투자를 집중해야 되고요. 반면에 삼성전자의 D램 투자는 이제 현상 유지에 그칠 것이에요. 월 4만 장 규모의 신규 설비 투자가 예상되지만 D램 11라인 일부를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D램 투자 규모가 월 1만 장 수준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노근창 현대차 리서치 센터장은 SK하이닉스가 인텔랜드 사업을 인수함에 따라 마이크론은 낸드 시장 경쟁력 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마이크론까지 D램 투자를 주저한다면 이번 D램 빅사이클은 최소 2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는 D램 슈퍼사이클이 온 적이 있죠. 저번에 2016, 2017, 2018 때 이렇게 왔고요. 그때 주가는요. 삼성전자가 D램 슈퍼사이클 때 주가는 2017년에 최고를 찍었어요. 그리고 실적은 2018년에 최고를 찍고 그 뒤로 다시 하향세를 탔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지금 파운드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결국에 파운드리에 투자할 돈은 D램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슈퍼사이클이 오면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이 필요하죠. 그 와중에 D램의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D램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 D램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으로 파운드리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슈퍼사이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삼성전자가 전문가들은 대부분 2022년에 주가가 최고를 찍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영업이익을 최고를 찍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이 최고 60조까지 나온다는 예상도 있거든요. 저 또한 60조, 55조에서 60조는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2022년에 영업이익이 최고 70조까지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마이크론과 TSMC는 펄을 30배 받아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30배까지, 우리 욕심이죠. 이거 받으면 정말 난리 나거든요, 30배. 근데 20배 받는다고 치자고요.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최고 70조가 나오고 펄을 20배만 줘도 여러분 1400조입니다. 시가총액 1400조요. 삼성전자가 지금 500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약 3배입니다. 약 3배. 그러면 지금 오늘 85,000원 정도 되는데 3배 한번 쳐보세요. 24만원에서 25만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지 말자고요. 24만원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욕심내지 말자고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저는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있을 주가는 20만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그 정도 가치를 받아야죠. 자, 여러분, 그래서 D램의 슈퍼사이클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D램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파운드리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래야 삼성의 슈퍼사이클이 더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자, 삼성전자로 신분 상승하는 날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모두의 삼성입니다.